지금의 시대에 유통 쪽이 되게 어수선하죠. 희망퇴직하고 폐점하고 있고 뭐 법정 관리 들어가고 되게 어수선합니다. 홈플러스가 부도가 났고요. 반란이라고 하는 명품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도 부도가 났죠. 결국 이제 홈플러스는 폐점하는 점포들이 늘어날 것이고 인력을 축소할 것이고요. 반란은 반란대로 또 이제 회생 들어가서 부채를 대폭 탕감하고 다른 누군가로 M&A 돼서 넘어가겠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비단 홈플러스와 반란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비슷한 형태로 아마 흘러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마켓도 그러하고 11번가도 그렇고 카카오나 아니면 마켓컬리나 롯데온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히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 사원을 안 뽑고 내부 인력들을 이제 조금씩 희망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줄여 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고정비를 줄이고 줄어드는 매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혹은 후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된다라는 건 내수가 많이 줄어든다, 매출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많이 위축된다라고 봐야죠. 물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차가 많이 막히고 외제차, 고급차들 많이 보이고 덩청망청거리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보여서 공감 못하겠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생활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건 사람들이 되게 잘 입고 다니고 멋있게 다니기 때문에 되게 여유롭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요, 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뭐 빚으로 살아온 인생들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 집값이 되게 비싸다, 시세 차익이 되게 많이 난다, 뭐 이런 생각들로 흥청만청거리고 쓰고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조차 이제 마통 한도도 꽉 차고 카드도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고 점점 이제 쪼그라드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저렇게 부도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애경이라고 하는 곳이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새 롯데건설, 현대건설, 신세계건설, 건설회사 다들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죠.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이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은, 뉴스들은 아마 계속 차고 넘칠 것 같다라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다 돈 문제죠. 씀씀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되게 줄여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힘겨워진다라고 봐야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결국은요, 저 아래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다들 별일 없고 다 무탈하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상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저도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도 홈플러스로부터 대금 결제를 못 받는다,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또 이미 작년에 그 온라인 커머스상에 있는 이제 미지급 사태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제 그로 인한 충격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접고 폐업을 하고 회생에 들어가 있는 파산 상태로 젖어든 사람들도 있고 되게 상황이 많이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25년, 6년, 7년, 8년, 9년 이제 꽤 오랫동안 힘겨워질 거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좀 나아진다, 괜찮아질 거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조금 지나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희망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거고 앞으로 그 힘든 시간들이
좀 오래 지속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더 우려스럽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런 걱정들이 자꾸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월급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라고 하면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어야죠. 아무리 나가라고 압박하고 온갖 모멸감을 줘도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제일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도모한다, 그러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학벌이 괜찮고 온갖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면, 40대 중반이 넘어서면 거의 회사를 재취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젊고 어느 정도 되고 시키면 말 잘 듣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나이든 중년들을 뽑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불편한 현실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 중년들이 돈을 벌어야, 자식들 먹여 살려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지금의 이제 한참 청소년들과 이제 사회초년생,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 돈 들어갈 일 되게 많은데 그들이 쓰는 돈이 다 부모한테서 나오는 건데, 그게 이 생각처럼 안 되면 되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 이제 되게 우울한 상황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라는 걱정들이 지금의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들에게 되게 많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고, 좀 더 각오를 다져야 되고, 좀 더 쉽지 않은 이 현실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죠. 말은 누구나 다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서 더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들이 계속 쌓이는 건데, 결국은 이 힘든 현실을 잘 내다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가능한 일들, 그런 쪽으로 최대한 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정말 자신에게 뭐가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차분히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대 조급하다고 서두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조급하지만 세상은 천하태평이죠. 그걸 잘 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